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거대한 변화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의 위기.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바로 이곳 지방시대 엑스포에 모였습니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역의 잠재력과 다양한 정책들을 모아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전략 플랫폼입니다. 대한민국 243개 지자체 중 많은 지역이 인구가 줄어들어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17개 시도관과 중앙부처 정책관, 특별관까지 400개가 넘는 전시 공간으로 꾸려졌습니다. 모든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했죠. 지방정부들은 지역혁신과 산업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와 AI 공정, 친환경 에너지, 탄소중립 기술까지 지방의 산업단지는 단순한 생산시설을 넘어서 기술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엑스포에서는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혁신 전략과 산업 전환 계획을 공개하고 지역의 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넓은 컨벤션 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한 부스.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함께 운영하는 부스입니다. 함께한 30년, 지방이 미래다를 슬로건으로 부스는 운영 중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은 분주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지방자치의 의미를 새롭게 전달하기 위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엑스포 부스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코스는 바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입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님도 오늘 이곳을 찾아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각 시도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님과 만남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엑스포를 통해 두 핵심 기구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죠. 최호정 회장님은 이날 서울특별시 홍보부스도 꼼꼼히 챙겼는데요. 약간 연예인들 시상식 그 영상처럼 되나봐요. 부스를 방문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초의회를 시작으로 광역의회가 1992년 7월 8일 개원 1주년을 맞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점차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도 의원들은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지역 현안과 수건 사업 해결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데 온 힘을 다해왔죠. 그리고 1995년에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며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정착을 알렸습니다.
34년 만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부활이 됐는데요. 지방자치를 제대로 안정시킬 책임이죠. 현재의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행정을 견제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 강화와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슬로건을 함께한 30년 지방의 미래다는 슬로건을 갖고 시도지사협의회랑 우장협의회가 함께 홍보 전시관을 열어서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하나의 정책으로 담아서 바로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힘 지방의회법 제정에 모든 시민들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정부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많이 방문했는데요.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로 방문객들이 축제처럼 즐길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그동안 우리가 알던 딱딱하고 재미없는 중앙부처 부스가 아니라는 점. 누구나 자연스럽게 시선이 갈만한 세련된 부스들로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인기 역사 강사 최태성 선생님을 연사로 초청했는데요. 신라시대의 전적, 그게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불국사 석굴암. 그게 그 시대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한국사로 알아보는 지방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마스코트와 기념품을 둘러보고 부스별로 준비된 체험 이벤트에 참여해 선물도 챙겨가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물론 알찬 지역 정보도 얻어갈 수 있었죠. 체험해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체험도 준비되어 있고 선물도 푸짐하게 주셔서 좋았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장.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마스코트 다행이가 장관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화이팅! 지방시대 엑스포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한 큰 행사인데요. 이재명 정부는 지방 소멸을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성장으로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 국내 정상급 셰프들이 요리를 만드는 이벤트도 열렸는데요. 이름하여 5극 3특 미식회. 지역 특산물 또한 경쟁력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메인 행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기념식에서는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메시지와 함께 지방 중심의 균형과 자치의 새 시작임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이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은 혼잡과 과밀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지방은 청년이 떠나가고 있는, 그래서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인 5억 3특 군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서 이 전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무대가 360도 회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골고루 봐라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주민자치, 자치입법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 중 좋은 성과를 낸 사례를 선정한 건데요. 지방정부와 기관들이 실제로 어떤 지역 정책과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공유하고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표창을 통해 격려와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님의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비전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상급기관 승인이 아닌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 모든 힘을 모아서 지방을 살리고 균형발전, 자치분권의 나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모색하고 심의하는 협력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회의가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 역할을 하며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도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는 역할과 기능이 큰 반면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부족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1급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를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파트너인 지방정부가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지방자율재정 예산 규모는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목소리를 지키는 중심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2025년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정부의 핵심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다양한 학술대회와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의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최호정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 위회장님의 개회사로 컨퍼런스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중앙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전강, 재정적 불균형의 심화, 자치 입법권의 제약, 의회 사무기구의 낮은 전문성 등 지방자치의 도약을 가로막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열기 위해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각 시도의회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지방의회법의 실질적인 입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컨퍼런스를 통해 광역의회의 제도적 현실을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핵심 쟁점과 향후 입법 전략 그리고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의회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의회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민주주의 삶 속에서 가깝게 민주주의의 현장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가 지방의회의 새로운 30년을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지방의회는 주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기관이었지만 그 역할과 권한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가 추진해온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 오래된 한계를 넘어 지방의회가 진정한 자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명칭부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란 명칭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지방의회법 제정입니다. 의장님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제 이 법은 선택이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의정의 지속 가능성은 신뢰에서 나오고 그 신뢰의 바탕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이제 정책심의, 감사권한, 전문 인력과 자율적인 조직 운영 등을 독립된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그간 30년간 갖추었습니다.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 성과를 끝까지 점검할 수 있는 능력도 저희 지방의회가 갖추었습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된다면 권한과 책임의 균형, 공개와 참여의 기준을 세워 지방행정의 질을 높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방의회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드는 지방 권력을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는 이런 큰 세 가지 툴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는 이런 지방 분권을 제대로 강화시키는 그런 법률 개정, 더 나아가면 헌법 개정까지를 포함해서 또 그리고 지방의회도 의회로서의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권한을 갖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지죠.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대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시도의장협의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고 싶은 일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어서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국회법을 기준으로 일을 하는데 저희 지방의회는 그냥 지방자치법에 조금 지방의회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처럼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집행기관은 기관대로 지방자치법을 사용하고 우리는 지방의회법을 따로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이 저희한테는 지금 꼭 필요하고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 그리고 발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 추진 전략으로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시대가 되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경북대학교 송준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역시 국회의원의 버금갈적으로 주민이 직접 뽑아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합의쟁정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헌법 기구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다룰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정당한 마땅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들을 이루다 보니까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 내지는 실질적인 현장 위상이라는 게 확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자치에 기반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가치다라는 것들을 인식시키기 위한 출발점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데,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면 지방의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독립된 어떤 하나의 주체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측면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구조다. 법률 관점에서의 지방의회법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의 지방의회법을 보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 의미는 결국 지방자치와의 법률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와 법률은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률은 국가의 의사이고요. 국가의 의사에 의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타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방자치는 자치 입법이라는 것과 관련성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지 법률과 친밀성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 그 법적 지위에 맞게 해야 할 일을 직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고, 지금 지방자치법에 있는 규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그런 지방의회가 통제할 범위들을 설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제도적 안정성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지방자치 30년을 뒤돌아보고 어떤 선거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또 다른 30년을 향해서는 어떤 계획, 개혁 과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서 올해 우리가 주도했던 연구를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포럼도 진행됐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제도 정비를 위한 자치입법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진행됐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는 지방정부의 정책, 혁신, 문화, 산업 등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행사였습니다. 이제는 비수도권도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어서 지방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잠재력과 꿈, 그리고 지방정부의 노력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 각 지역이 스스로 빛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지방이 곧 국가의 미래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멸의 위기를 넘어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점 K-밸런스 2025.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이 떠난 도시를 다시 채우고 멈춰선 지역 경제에 다시 숨을 불어넣으며 대한민국의 균형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